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빙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무빙의 포스터에는 우린 괴물도 영웅도 될 수 있어 라는 캐치프라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등장인물들을 뜻하는데요. 초능력자 히어로들을 소재로 내세운 무빙의 흥행 요인에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괴물이 될 수도 영웅이 될 수도 있는 무빙의 캐릭터를 지대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면 무빙의 남은 이야기들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무빙 캐릭터 성공 공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빙에서 최애 캐릭터가 누구신가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고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최애 캐릭터 선정이 고민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다는 건데요. 중반이 지나면서 9화 휴머니스트는 김두식, 10화 괴물, 11화 로맨티스트는 장주원, 14화 바보는 이재만 등 에피소드별로 한 캐릭터의 과거와 그 캐릭터의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최근에 14화의 주역 이재만은 말도 잘 못하고 사고력도 떨어지기에 바보 취급을 당하지만 아들 가문을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 바보죠. 딸 바보, 아들 바보를 욕으로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회마다 캐릭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청자들은 모든 캐릭터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빙이 성공적으로 빌드업을 해냈다는 방증이기도 하는데요. 마블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의 솔로 영화로 캐릭터별 매력을 구축하고 어벤져스라는 팀업 무비로 MCU의 대성공을 이끌어낸 것처럼 무빙 역시 클라이막스에서 대폭발을 할 준비를 마친 거죠. 화려한 CG가 들어간 영화든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전래동화든 결국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본질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소설도 만화도 드라마도 모두 이야기죠. 우리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이야기 구성의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을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3요소 중 인물을 중심으로 무빙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위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어로물의 핵심은 등장인물들이 초능력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초능력은 정말 매력적인 소재죠. 우리 모두 상상해보잖아요. 날 수 있다면 어떨까? 힘이 매우 세면 어떨까? 그러나 이런 매력적인 소재도 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만 강조한다면 1차원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능력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 등이 버무러져야 비로소 매력적인 히어로가 만들어집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마블의 인기 히어로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처럼 초능력은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또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에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처럼 무빙의 여러 캐릭터들도 능력을 숨기며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설정은 그들이 가진 능력과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부딪히는 지점을 만들어내고 무빙이 단순 히어로 액션물이 아닌 휴먼 드라마, 성장 드라마, 스파이 스릴러 등의 다양한 장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죠. 애초에 원작자이자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인 강풀의 강점 역시 복선과 회수를 통해 캐릭터 서사를 완성하는 데 있으니 원작자 강풀의 합류는 무빙 성공의 가장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현재 마블보다도 히어로 성공 공식을 더 잘 써내려 가고 있거든요. 무빙은 20부작입니다. 10부작 이내가 주를 이루는 OTT 트렌드를 벗어났음에도 무빙이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장르의 결합에 있습니다. 무빙은 하이틴 로맨스, 스릴러, 액션, 히어로 배틀, 학원물, 조폭물, 스파이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장르의 결합이 꼭 성공을 보장하지만은 않습니다. 잘못 섞으면 중구난방, 맛없는 비빔밥이 되는 위험이 있죠. 그러나 무빙은 장르 결합이라는 위험한 도전을 절묘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가능케 한 가장 큰 이유로 찰떡 캐스팅을 꼽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초반부인 1화부터 7화까지를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인물 서사 빌드업은 후반부 폭발을 위한 초석이지만 지루함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초반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매력적인 두 배우가 하드캐리했다고 봐요. 바로 고윤정 배우와 류승범 배우입니다. 하이틴 로맨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렘과 풋풋함입니다. 장희수 역의 고윤정은 2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역할을 이질감 없이 연기했으며 미친 미모로 구김없고 생기발랄한 매력을 잘 보여줬죠. 그리고 어눌한 한국어와 그에 대비하는 엄청난 존재감으로 한국의 능력자들을 제거하는 프랭크는 밋밋할 수 있는 스토리 전개에 긴장감과 호기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덕분에 초반부는 액션 스릴러의 느낌도 있었죠. 즉 미모와 존재감으로 무장한 두 배우 덕분에 무빙은 초반부에 시청자를 확실하게 잡아둘 수 있었고 성공적인 빌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반부에 들어가면 부모 세대의 로맨스가 펼쳐지는데 김두식 역의 조인성, 이미연 역의 한효주의 얼굴 합은 하이틴 로맨스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었고 무엇보다 생활 연기와 감동 연기의 장인 류승룡의 연기는 역대급이었습니다. 화려한 출연진이라는 것은 무빙 방영 전부터 화제를 끌어온 요소였지만
각 배우들을 각 장르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으면서 다양한 장르의 혼용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긴 호흡의 무빙이 계속해서 화제성 1위를 유지한 원동력입니다. 이야기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건은 인물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야기의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필수 요소죠. 그래서 히어로와의 대척점에서 매력적인 빌런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크나이트가 히어로 영화의 마스터피스가 된 것은 히스 레저의 조커 덕분이었죠. 무빙 역시 다양한 빌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빙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빌런을 민 차장, 작중 이름 민용준이라 생각해요. 민용준은 초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기부 제2차장이었고 현재는 국정원 간부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할 줄 알고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무기로 활용하죠. 극중에서 김두식은 민용준의 부하면서도 일관적으로 민용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휴머니스트인 김두식과 반대로 민용준이 비인간적인 사람임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모든 히어로물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슈퍼맨의 경우에도 슈퍼맨의 대적자 아치 에너미는 평범한 사람인 렉스 루터입니다. 슈퍼맨의 정의감을 활용해 그가 아끼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크립토나이트 등의 약점을 지어 후벼파고 상처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죠. 사람을 자신의 권력과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자신이 진 권력을 무기로 활용할 줄 아는 존재. 그런 측면에서 민 차장은 완벽한 빌런입니다. 실제로 14화 마지막에 장주원은 민 차장이 능력의 유전을 알게 된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끼며 희수를 데리고 그대로 잠적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누가 괴물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화두를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정원고등학교 장이자 국정원의 과장인 조례혁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조례혁은 비상한 후각을 바탕으로 추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능력자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 장주원과 수색작전에 투입되어 북한의 능력자 양성 사실을 밝혀냈고 민용준이 블랙팀을 재창설하는 데 일조했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의 처참한 인성이 드러나는데 군인들에게 북한 공비인 능력자와 마주치도록 조장하고 능력자 양성의 필요성을 부각하고자 군인들의 피해를 이용하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13화를 보면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감수하는 장주원과 자신과 조직의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레역의 태도 차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장주원이 조례역을 보면 이를 갈죠. 또한 장주원의 아내이자 희수의 엄마인 황지희의 교통사고를 낸 범인이기도 합니다. 장주원이 가족 때문에 블랙요원 일에 집중하지 못하자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고 한 거죠. 즉 조례역 역시 목적을 위해 인간의 죽음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괴물인 것입니다. 국가재능 육성 사업인 NTDP에 기획안을 낸 사람이기도 하고 정원고등학교에서 초능력자 아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협박, 함정 등의 술수도 가리지를 않죠. 괴물과 인간을 나누는 기준을 능력이 아닌 마음으로 둔다면 김두식, 장주원이 아닌 민차장 조례역이 괴물인 것이죠. 영상의 앞부분에 여러분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인지 물었었죠? 저 역시 많이 고민해봤는데 제 최애 캐릭터는 구령포 장주원입니다. 구령포에게 황지희가 왜 무협지만 보는지를 묻자 구령포는 무협지는 로맨스다 라는 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구령포가 여관에서 본 책은 고려원에서 출판한 김용의 영웅문입니다. 무협지에서도 사랑은 빠짐없이 나오는 소재인데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강해진다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은 동서고금할 것 없이 영웅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클리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괴물이 아닌 영웅인 것이죠. 너무 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재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한 소재도 멋지게 살려내는 것이 능력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장주원을 연기한 유승용 배우는 당황하는 연기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 생각합니다. 장주원이 나이로 들이밀었다가 이미연에게 계급으로 밀리자 당황하는 부분은 이미 무빙 최고의 짤로서 돌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아내 황지희가 죽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옷으로 갈아입고 오열하는 장면은 무빙 모든 회차에서 시청자들의 눈물을 가장 많이 뽑아낸 장면일 것입니다. 이렇게 코믹, 액션, 로맨스, 감동 모든 부분에서 가장 많은 희노애락을 전달한 캐릭터가 장주원이기에 저는 무빙의 최애로 장주원을 꼽습니다. 그리고 배우 류승룡에게 정말 감탄했어요. 저는 무빙의 주제의식이 가장 잘 담긴 회차를 14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바보인 이재만은 청계천 시위에 참가한 아내가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들인 강훈에게 자기 전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시위 장소로 향하죠. 그런데 눈앞에서 아내가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힘을 사용합니다. 괴력의 이재만을 잡기 위해 국정원은 장주원을 불러들이고 하수구에서 둘은 제대로 한판 붙게 되죠.
그때 주원이 제만에게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혈투 끝에 제만은 주원에게 제압당하지만 어떤 아이가 하수도에 빠져서 갇힌 것을 발견한 둘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주원은 아들에게 집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제만의 말에 그를 풀어주죠. 여기서 주원과 제만의 공통점은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죠. 즉, 첫 만남부터 제만을 괴물이라 정의했던 주원이 제만의 자식 사랑에 공감하면서 그를 인간으로 재정의한 것이고, 그래서 체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원이 희수를 데리고 잠적한 것은 그러한 자식에 대한 사랑마저도 약점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는 민 차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마저 이용하는 인간성 결여의 괴물, 그것이 민 차장이 최종 빌런인 이유인 것이죠. 저는 좋은 작품은 인생과 인간을 담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무빙은 히어로물이지만 현실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명작입니다. 히어로가 사실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이건 반대로 사랑을 가진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능력으로 볼 것인가, 마음으로 볼 것인가, 괴물과 영웅의 차이는 우리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호스트의 캐치프라이즈는 사실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야기를 성공시키는 공식을 여러분께 드릴까 해요. 이른바 이야기 성공 공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걸 듣고 웃기도 하고 눈물 찍는 존재 역시 인간입니다. 만화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야기 콘텐츠의 성공은 결국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정답이죠. 무빙의 흥행은 히어로물 역시 휴먼 드라마라는 것을 파악한 통찰에 있습니다. 포브스지도 이를 알기에 무빙은 호소력 짙은 감정적 서사를 지닌 이야기라고 평가했죠. 구룡포가 무협지는 마지막에 다 로맨스로 끝난다고 했는데요. 이야기 역시 결말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장르가 결정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즐겁게 했던 무빙도 이제 끝이 다가오는데요. 이 무빙의 끝이 정말 멋지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성공 공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빙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인가요?